제 경험을 하나를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근무하는 곳이 용산동에 있습니다. 용산동에. 그래서 제가 근무하는 복지관에서 지하철 2호선까지 한 10분 정도만 걸어가요. 2004년도에 성성플러스가 생겼어요. 거기에. 그래서 이제 점심때 전동휠체어를 타는 우리 같이 근무하는 직원 선생님하고 같이 놀러 갔습니다. 쇼핑도 좀 할게요. 큰 마트 생겼으니까 구경도 좀 할 거. 지금은 건강보험에 의해서 전동휠체어가 굉장히 흔해요. 그죠? 길거리 굉장히 많이 다니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대구시에 막 몇 손가락 안에 꼽을, 손가락 발가락 정도 안에 꼽을 정도밖에 보급되어 있지 않았어요. 전동휠체어. 지금보다 훨씬 더 신기하죠? 그래서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 쳐다봅니다. 아주 일상적으로. 어른들은 쳐다보고 안 돼. 애들은 다르죠? 뭘 하죠? 궁금하니까 물어요. 엄마, 아빠, 저건 뭐야? 혹시나 그렇게 물으면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냥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냥 거기 배달하는 사람들이 골목 빠져나가기 쉽게 만들어주죠. 이렇게 안 해도 보통 어떻게 대답하냐면요. 저거는 장애인들이 타는 전동 휠체어야. 휠체어야. 다리 아픈 사람들이 타는 뭐 전동 휠체어야. 뭐 몸이 아픈 사람이 타는 이 정도로 설명을 해요. 보통의 사람들이 그 정도 수준에서 설명합니다. 근데 그날이었어요. 제가 매장 쪽을 쭉 걸어가는데 뒤에 여자 꼬마애가 엄마한테 물었습니다. 엄마, 저건 뭐야? 제가 살짝 뒤돌아봤죠? 우리를 가리켜요. 그럼 저한테 뭐라 그러고 있습니까? 저보고 저건 뭐야? 아니겠죠? 옆에 있던 전동휠체어를 타는 선생님에게 전동휠체어가 궁금해서 물었고, 그래서 엄마가 그 당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거는 장애인들이 타는 전동휠체어라는 거야. 너는 저렇게 되면 안 돼. 라고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직도 저는 그때 그 순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되게 울컥거려요. 그게 우리 시대의 자화상이 아닌가. 아까 제가 처음에 질문 드렸잖아요. 장애인한테 맞은 것도 아니고 사기를 당한 것도 아니고 뭐 나쁜 장애인이 주변에 있는 걸 본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장애인의 위치 혹은 우리 사회의 장애인들에게 가지는 비장애인들의 인식 정도는 긍정적인가요? 부정적인가요? 부정적이에요. 왜 부정적이어야 되냐면 그 엄마의 한마디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는 저렇게 되면 안 돼. 많은 기성세대, 저를 포함한 저 위에 있는 많은 기성세대들이 이때까지 그렇게 애들을 교육시켜 왔던 거죠. 뭐 교육이라고 할 것도 없죠. 그냥 자식 잘 되라고 한 말이지만 그게 누군가에게는 돌에 맞아 죽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그러한 모습들이 방송에 나오는 거죠. 지금은 제가 좀 이따가도 그런 장면 보여드리겠지만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방송에서 비춰지는 장애인들의 모습은 힘들고 어렵고 살아가기 슬프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비추잖아요. 혹은 무슨 슈퍼맨 같은 장애인을 등장시키거나 아주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사회 내에서 자라는 애들은 그런 것만 보고 자라니까 당연히 그 애들이 커서 팥을 심었는데 콩이 나요? 아니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거죠. 애들은 다 아무 잘못 없어요. 저도 아무 잘못 없어요. 저의 잘못이라는 거는 혹시나 내가 내 자식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진 않나, 내가 그렇게 행동을 하진 않나 라는 것. 저도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배운 게 다라고. 그리고 이제 환경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예를 들어 여기는 뭐가 돼 있어요? 경사로가 돼 있죠. 그리고 제가 휠체어를 타고 오면 여기서 강의를 하는데 무리가 있을까요? 무리가 없습니다. 근데 학교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막 단상 막 높이 있고 이런 데는 사람이 막 들러 올리거나 이게 어려움이 있는 거죠. 버스를 하나 예로 들까요? 휠체어, 바퀴가 달린 것들이 탈 수 있는 버스가 뭐죠? 저상버스. 그렇죠. 저상버스. 타보셨습니까? 저상버스 타보신 분? 네. 예, 그렇죠. 저상버스 타봤는데 거기에서 휠체어 탄 사람을 만나보신 분? 오, 신기한 분들입니다. 나중에 사인 받아 놓으세요. 굉장히 잘 없죠? 혹시 유모차 탄 사람들하고 같이 타본 경험 있으세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도대체 유모차를 몰고 다니는 그 많은 부모들은 버스를 어떻게 타고 다닐까? 생각해 보셨나요? 애기 때문에 띠매고 탑니다. 아기 때 아니 그 유모차를 들고 가잖아요. 띠 메고 이제 들고 그렇게 탄다. 얼마나 불편한 일이에요. 그게 아니고요. 네. 엄마들이 그런 것도 있겠네.
근데 일상적으로 어디에 그렇지 않은 곳에 갈 일이 발생하요. 그죠? 대구에 저당버스 보급률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대구는 워낙 대구에 장애인 단체들이 워낙 강성이라서 요들 다른 지방에 비해서는 상황이 좋습니다. 서울이 작년, 제가 올해 데이터는 모르겠는데 작년 상반기 데이터로 해서 44%고요. 그럼 뭐 서울은 능사북이죠. 워낙 박원순 시장이 뭐 굉장히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대구는 보수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되게 많이 투여했어요. 장애인 단체들이 워낙 올해도 막 보셨죠? 그 선거할 때 국민지지장 넘어간 거 막 장애인 부모님 아는 분이거든요. 31.8%예요. 작년에 31.4%인지 8%인지 하여튼 31%입니다. 떼내고 33%라고 칠게요. 3분의 1. 저는 우리 집 앞에 15분짜리 배차 시간을 가진 버스를 15분만 기다리면 탈 수 있어요. 근데 그 장애인분은 어떻죠? 45. 짧게는 30분, 길게는 45분 기다려야 돼요. 왜요? 왜 그래야 될까요? 왜 그 휠체어를 타는 그 장애인은 우리 집 앞에 오는 버스를 남들은 15분 기다려서 타는데 왜 그 사람은 30분, 45분 기다려서 타야 돼요? 기사들이 안 태워주는 게 아니고요. 먹으면 안 돼. 국가가 잘못한 거예요. 국가가 잘못한 거고 지방자치회가 지방에서 잘못한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정서하고 약간 맞물려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휠체어를 타고 살아가야 되는 삶. 남들 15분 기다리는데 나만 45분을 기다려야 되는 삶. 환장을 노리신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도와주면 되지. 이 버스 오면 우리가 도와서 버스에 들고 내리고 또 내릴 때도 사람들이 도와서 하면 되지. 아, 좋죠. 사람들이 서로 돕고 사는 사회는 좋은 거니까. 근데 그거는 나들이콜 있긴 하죠. 근데 그거는 도와주는 사람 입장이에요. 도와주는 사람은 평생에 한두 번이에요. 근데 도움을 받는 사람은 평생 그러라는 얘기거든요. 아까 나들이콜 말씀하셨는데 우리 복지관에 행사가 8시에 행사가 많은 달 행사가 끝나잖아요. 끝나고 집에 가기 위해서 나들이콜을 부르잖아요. 특히 겨울에 12월 달에 8시에 나들이콜을 부르면 11시, 12시에 배차가 됩니다. 대구에서 나들이콜이 일상적인 교통수단으로 되려면 1000대 있어야 돼. 1000대. 지금 200몇 대밖에 없거든요. 근데 예산을 1000대 마련하겠어요? 저는 그거는 장애인들을 위한 말 그대로 이름이 특별교통수단이잖아요. 거기서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 시민이고 대중인, 그래서 그 대중이 타는 대중버스,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시외버스는 당연히 대중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들도,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란 휠체어 타신 분들이겠죠. 타야 될 뭐가 있어요?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는 어디에 보장되어 있죠?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인간 헌법 제34조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다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죠. 국가는 그 국민의 복지 정진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명확하게 명시가 되는 거죠. 그 누가 잘못한 거예요? 다 국가 잘못이에요. 국민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들은 다 국가가 보장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예산이 이렇다, 뭐 상황이 저렇다, 뭐 이런 얘기들 하나, 뭐 그런 것들 이제 사회 내에서 통용이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빨리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거는 사실인데 알아야 돼요. 누구는 15분 만에 버스를 타고 누구는 45분 만에 버스를 타고 불평등인 거죠. 기본권의 침해. 누구죠? 아, 누군지 모르세요? 아, 그렇죠. 누군지 모르세요? 아, 혹시 아이언맨 모르시는 분? 나 저기 있는 저 앉아있는 그만하게 모르십니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아, 그 누군지는 아시죠? 마스크맨이니까. 아, 마스크맨. 아, 마스크맨 파란색, 녹색이고. 아이언맨. 제가 가지고 있는, 그만하게. 제가 사진을 잘못 골랐네요. 제가, 뭐, 좀 덜 그만한 것도 있습니다. 어른, 아주, 그죠? 그리고 뭐, 좀 현실적인 아이언맨.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올해 42인데요. 한 80세 정도까지 산다 치면 한 40년 정도 더 살 것 같아요.
네, 2살만 안 됩니까? 아니 그냥 평균적으로 그렇다 치면 40년 동안 남아있는 40년 동안 저에게 일어났으면 좋겠는 일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이언맨. 오늘 한 돈 100만 원 들고 홈플러스 갔더니 혹은 이마트 갔더니 아이언맨 수트를 팔아요. 물론 날아다니지 않더라도 그럴 수 있는. 그제 왜 그러냐면 아이언맨 수트가 우리가 돈 100만 원 주고 마트에서 살 정도의 시대가 오면 신체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가 그들을 장애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요? 저 수트로 인해서 모든 제약이 사라지는 순간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팔이 없어요. 팔이 없다 쳐요. 그냥 자비스, 저 물 좀 잡아. 자비스 촥 잡지 않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저 죽기 전까지 가능하다. 물론 저렇게 해서 막 총 쏘고 막 날아다니고 정도까지 아니더라도 이거보다 훨씬 더 좋고 모양이 예쁜 수트가 개발될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현대의 과학 기술로 본다면 물론 100만 원 주고 살 수는 없겠지만 100만 원 주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저는 그 희망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땅에 있는 혹은 전 세계에 있는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더 이상 이제 그런 핍박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장애라고 하는 거는 그 두 가지 비장애인들이 대하는 태도, 환경 뭐 이런 거에서 생긴다. 그래서 그 제약을 줄이면 장애도 당연히 줄어든다. 아까 말씀하셨죠? 장애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봤는데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저것 뭐 깽단 얘기까지 하시고 제가 이제 교육을 다니면서 얘기들을 나눠보면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얘입니다. 뭐다? 장애인 하면 혹은 장애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불편이다. 아, 좀 불편한 것 같아. 불편해 보여요. 자, 불편한 모습을 계속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 안 됐다. 아이고, 야는 왜 안 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를 유추해보면 다음에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아이고, 불편해 보이고 안 됐어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우리는? 도와줘요. 이게 우리나라의 보통의 사람들이 장애에 대해 생각하는 주류입니다. 편하고 불쌍하고 도움을 받아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 이꼴 장애인. 그게 어떻게 돼요? 딱 낙인 찍혀져요. 반대로 제가 여러분이 길을 지나가요. 길을 쫙 지나갑니다. 근데 그 길에서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길을 가는데 사람들이 나를 다 이런 시선으로 봐요. 안 나가보시네. 우리나라에 이제 약자, 가장 약자 계층은 누굴까요? 현 시점에 이런 얘기를 하면 막 사람들이 막 하는 누굴까요? 여성장애. 서민. 여성자, 서민, 서민 가운데 장애인. 서민 가운데 장애인. 장애인이 많이 떠오르시죠? 장애인 말고 떠오르는 아이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장애인보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장애인보다 더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 그 존재 자체도 부정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존재한다. 성소수자.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소수자. 지난주죠? 6월 20, 지지난주구나? 6월 23일날 대구에 제10회, 대단합니다. 대구. 이렇게 보수인 땅에 10회째, 서울 다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희한한 동네예요. 대구라는 게. 이렇게 빨간색이 짙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건 또 10회째. 그래서 저도 한 번도 이렇게 일정이 안 맞아서 한 번도 못 가고 그래서 꼭 가버리라 해서 우리 애들 10살이거든요. 우리 애들 쌍둥이에요. 아들, 딸. 애들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나 거기 좀 가보고 싶은데 이렇게 거기 좀 같이 가자. 그래서 이제 시내 뭐 다른 일정도 좀 볼 겸 그리고 또 구경하고 또 인사도 좀 할 겸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가장 끝에 이렇게 부스를 딱 마련하고 있어요. 이제 선생님들한테 인사도 할 겸 해서 거기서 이렇게 하는데 올해가
그 세계 인권 선언 70주년 되는 해. 세계 인권 선언. 아마 다음 주에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그 스티커를 이제 거기서 이렇게 막 이런 스티커 있죠. 이런 데 이렇게 막 팔에다가 해주고 뭐 얼굴에다 하는 그 스티커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날 행사를 막 했었어요. 뭐 전혀 퀴어 축제하고 상관없는 스티커였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하고 같이 요게 뭐고 제가 설명하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다 막 손에다 이렇게 스티커를 이렇게 인권 선언 70주년 된 스티커를 막 바르고 있는데 뒤에 어떤 분들이 지나가면서 우리 보고 수근거리는 거예요. 뭐라고 수근거리냐면 제발 저 어린이들 저기 데리고 와봐. 그럼 뭐예요? 여기 데리고 왔다 저 어린 것들을 이라고 하는 거는 그 성소수자인 분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뭐 제가 지지해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는 거는 누구 몫이에요? 그 사람 몫이에요. 그걸 갖고 누가 합니까? 그 제가 지지를 한다 해서 너는 왜 지지 안 해? 지지해 막 할 수 있어요? 반대로 제가 지지하지 않는다 해서 지지하는 사람한테 너는 왜 지지해? 지지하지 마! 라고 할 수 있나요? 없어요. 왜? 우리 사회는 다양성을 존중해야 되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기가 막힌 명언을 하나 남겼죠. 이 일과 관련해서. 그 선거 작년에 대선할 때 그 단체에서 단체라기보다는 연대죠. 그 연대에서 뭐 지지하냐 뭘 하냐 빨리 밝혀라 막 이런 것들을 쫓아다니면서 계속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이제 아마 정치인들이 이런 거에 대답하기가 가장 곤란합니다. 정치를 해야 되니까 자기 소신대로 발언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정의당은 그냥 하잖아요. 그죠? 정의당은 이런 거 하면 축제하면 그 심상정 의원이 축하 영상에서 만들어 보내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의 정치인들은 그런 것들을 하기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뭐라고 대답했냐면 지지 안 하고 안 하고는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누군가가 차별을 받는다면 그거는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정답이라고 봅니다. 지지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예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누군가가 차별을 받는다면 개인의 문제가 아닌 거죠. 쌍방 간에 발생하는 거죠.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혹시 오늘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셨나요? 혹시 오늘 누군가의 도움 받으셨나요? 오늘 혹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셨나요? 혹시 누군가의 도움을 주셨나요? 주진 않고 받기는 했습니까? 혹시 누군가의 도움을 주셨나요? 혹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셨나요? 네. 혹시 오늘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셨나요? 주고 받았습니다. 몇 분을 제외하고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 정도 지금 하루가 지났으면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줬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어요. 왜냐? 제가 물었어요. 대답을 했죠. 저는 도움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도움을 받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제가 교육을 하고 있죠. 도움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도움을 받은 거예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네가 있으니까 내가 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우분투 이런 말 하죠.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본다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아니죠. 태어나기 전부터 도움을 주고 받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죽고 나서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엄마 뱃속에 있어요. 엄마가 저기 위해서 뭘 해줘요?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먹잖아요. 태교하고 아빠가 저녁에 돌아와서 책 읽어주고 뱃속에서부터 저는 도움을 받아요. 그 뱃속에 있는 저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할까요? 아니에요. 좀 비좁아서 이렇게 몸을 약간 틀었는데 배가 불쑥 나왔어요. 그거 보고 부모님이 좋아해요?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는 거죠. 벌써 뱃속에 있을 때부터 도움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럼 나 태어나면 말도 할 수 없겠죠. 뭐 쭉 자라서 죽었어요. 세상에 대단한 나라입니다. 내가 없어요. 근데 뭘 해줘요? 저를 위해서 장비를 지내줘요. 와, 감동입니다. 더한 거는 1년마다 한 번씩 저 잘 들어오라고 창문을 열어놓고 향을 피워요. 딱 가니까 밥상이 차려져 있어요. 뭘 하죠? 제사를 지내요. 그러면 죽은 저는 내 밑에 자손들에게 뭘 아무것도 하지 못할까요? 아니에요. 가끔 가서 번호 몇 개 던져주고 오죠. 그죠? 번호 몇 개 던져주고 오잖아요. 그래서 내 할아버지가 나와서 번호를 몇 개 주고 내가 그걸 기억을 해서 막 어떤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기가 막히죠. 사람은 누구나 다 도움을 받아요. 그러면
그렇다면 장애인들이 받는 이 도움이라는 거는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받을까요? 아니면 사람이니까 받을까요? 사람이니까 받겠죠. 그죠? 사람은 누구나 다 일상적으로 도움을 주고 받습니다. 장애인도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장애인들을 도움 줄 때 네가 사람이니까 우리가 서로 도움을 받는 관계에 있으니까 도움을 준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너는 불편하고 불쌍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와준다 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낙인인 거죠. 대단수. 대다수.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육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도 도움을 받고 당신도 도움을 받는다. 그 내에서는 나와 너 사이에는 여러 장애인, 여러 장애를 가진 너와 나도 있다. 똑같은 거죠. 제가 정상에 보면 아까 손가락 하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금 건너셔야 돼요. 도움이라는 게 저렇게 필요한 거죠. 그런데 저런 도움들이 잘못되면, 잘못한 과정을 거치면 저렇게 잘못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아까 도움을 받은 장애인한테 물었습니다. 어땠냐? 라고 하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필요없는 도움으로 인해서 동정의 대상이 된 것 같다, 슬프다. 그리고 수치스럽다. 이게 지금 수치스러운, 저 파란색 티를 입은 저분에게는 수치스러운 상황일 수도 있다. 아까 시각장애인은 더 심각하죠? 뱀한테 물린 것 같아. 이만 아나콘다. 이만 아나콘다. 동화에는 장애인, 청각장애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 더 나오면 되는데 여기서 왜 끊기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일상에서 불필요한 도움으로 수치심을 느낀 적이 있다. 이게 뭐냐면 뒤에 여기 막 올라가 말았는데 저게 뭐냐면요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정책을 똑바로 하기 위해서 3년마다 한 번씩 전국 장애인 실태조사라는 걸 합니다. 저게 이제 12년도 실태조사의 결과인데 보통 전국의 표본으로 집단을 이렇게 해서 다 이게 설문지가 되게 길거든요. 그래서 이제 면담을 통해서 다 설문조사를 하는데 되게 길어요. 보통 한 4,500에서 5,000명 정도를 하면 데이터가 굉장하죠. 거기서 물었습니다. 장애인에게 물은 거예요. 나는 일상에서 필요한 도움으로 수치심을 느낀 적이 있냐. 그러니까 거기 응답한 장애인의 80%가 그렇다라고 응답했어요. 그럼 우리나라에 있는 그 통계치로 본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장애인 80% 물론 좀 급수가 낮은 현재로 경증의 분들은 그렇지 않겠죠. 도움이 좀 일상적으로 필요한 중증인 분들은 100명 중에 80명이 나는 나 혼자도 할 수 있는데 그 불필요한 도움으로 인해서 수치심을 느낀다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이 느끼는 감정이 진짜 수치심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질문에 그렇게 써놨기 때문에. 감정을 잘 분석을 해서 놓고 보면 수치심이라고 하는 거는 좋은 감정이 위에 나쁜 감정이 밑에 있다 치면 완전 밑바닥에 있는 감정이에요. 보통의 사람들이 살면서 수치스럽다? 라고 하는 것들을 그렇게 많이 느끼고 살아가지 않아요. 근데 장애인들은 뭘 해요? 일상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 단순히 그냥 그 도움 때문에. 근데 그 도움을 주는 그 사람은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아까 그 아주머니처럼 모르는 거예요. 저희 복지관에 저희 관장님이 계십니다. 관장님이 이제 올해 60 되시는데 경북 의성 출신이세요. 오른손에 장애를 갖고 태어나셨습니다. 팔꿈치가 없습니다. 팔꿈치 일자예요. 그리고 손가락 7개고 손가락은 기능을 하지 않습니다.
손목이 이렇게 꺾여 있어요. 그래서 손의 모양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팔이 굽혀지지 않아요. 근데 그 저희 과장님께서는 살면서 자기가 내가 장애인이다 라고 생각한 게 두 번밖에 없답니다. 근데 한 번은 과거형이고 한 번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과거형은 뭐냐? 의성에서 공부를 좀 하셨나 봐요. 그래서 서울에 이제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 유수의 대학을 갈 정도의 성적이 되었어요. 필기시험에 붙었어요. 근데 면접에서 떨어진 거죠. 네가 그 팔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때 처음 생각했대요. 내가 장애인이구나. 19년 살면서 이제 해가 넘어갔으니 20살이겠네요. 20년 살면서 처음 느꼈다. 그래도 뭐 꿋꿋한 분이시니까 또 그렇게 살아오다가 아까 하나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했죠. 그러면 아직도 그렇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가 언제냐면 뷔페 갔을 때. 뷔페. 왜 그럴까요? 보통은 이렇게 생각해. 아니에요. 저희 관장님이 잠깐 빌리겠습니다. 오른손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접시를 올려놓고 뭘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관장님이 음식을 하고 있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는 거죠. 무슨 모습? 장애인이 불쌍하게 음식을 떠먹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불편한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뭘 해줘야 돼요? 도와줘야겠다는 따뜻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저기 좀 불편해 보시는데 제가 좀 음식을 떠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 거죠. 우리 관장님은 아니에요. 저 혼자 뭐 이렇게 잘 할 수 있습니다. 돌려보내요. 2번 타자 봅니다. 또 돌려보내요. 3번 타자 봅니다. 또 돌려보내요. 4번 타자 오잖아요. 에이 네가 홈런 때려라 하면서 준답니다. 왜? 그러면 5번, 6번, 7번, 8번, 9번 마음씨 좋은 대한민국의 그 친절한 모든 사람들이 와서 나에게 불쌍한 장애인 내가 도와줘야지 라는 마음을 본다라는 거예요. 진짜 슬픈 일이죠. 저는 그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우리 관장님 보고 그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원래 장애인들을 잘 돕는 성격이 아니에요. 장애인들을 보호하려 들지도 않습니다. 필요해서 하는 거지. 왜 장애인을 보호해야 돼요? 왜 보호해야 됩니까? 근데 우리는 필요 이상으로 너무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이 옆에 있으면 불편한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한 그룹이에요. 그래서 요거 다음 시간에 우리 그룹 활동을 실제로 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룹 활동을 해요. 근데 여기에 청각 장애인이 한 명 있어요. 그럼 나머지 5분 어때요? 속으로 막 어떡하지 내가 어떻게 할까? 뭘 실수할까? 뭘 할까? 걱정이 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장애인을 대할 때 거리를 두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두렵고 생소하고 낯설고 혹시나 내가 실수하지 않을까? 근데 보통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럼 장애인은 그 사회에서 점점점 뭐가 될까요? 고립. 그래서 이렇게 부르는 거죠. 나는 사람인데 사람들은 나를 장애인이라고 한다. 당장 언어 폭력입니다. 폭력이 몇 개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는 이 언어적인 폭력이 되게 심한 나라. 막말 막하. 갑질의 대부분도 보면 말부터 시작합니다. 특히나 막 공장 이런 데 가면 전형적인 군대 문화. 이 새끼 저 새끼야. 다 큰 아들 어렵게 시험 쳐서 어렵게 면접 보고 기업에 들어갔더니 근데 이등병들은 1병이 1병 2등병한테는 좀 관대하니까 1병이 1병 막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게 이제 보통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런 관점으로 이때까지 이렇게 되었는데 이건 이제 이렇게 바뀌어간다라는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느냐 말씀을 드리면 쉬지 않고 쭉 해서 한 3-40분 정도 마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혹시나 볼 일 있거나 하시는 분은요 나갔다 오시면 되고요. 이게 2006년도에 장애인 유엔에서 장애인 권리 협약을 만들면서 내놓은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 사회에서 장애인들을 인식하는 정도를 4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시혜적, 의학적, 사회적, 인권적. 그냥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이 단어가 주는 느낌상 우리나라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시를. 시에죠. 혹시나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학적. 혹시나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조합적 접근에서 사회적 접근은 의학적 접근은 사회적 접근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왠지 연두수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네. 제가 지지난주에